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1살 갓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주시려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지만 월세로 저희 세 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외동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이 예쁨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결혼 후 나름 큰소리 내고 싸운 적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시어머니와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쌀쌀맞게 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하더군요. 시어머니와의 다툼은 건물에서 받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냐며 화를 내셔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건물에서 나온 돈 관리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백수 시누이와 같이 카페를 하고 싶다며 1년 안에 자리를 잡을 테니 월세와 보증금 없이 건물에 자리를 내어주고 인테리어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희 시누이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있던 카페도 문을 닫을 판인데 무슨 카페를 차리겠다는 건지. 신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외에도 문제가 이것저것 많은 편입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에 자주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제 선물을 사오셨고 주로 가방이나 지갑 종류를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빌려달라며 들고 가서는 돌려주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그런 철없는 시누이를 제가 뭘 믿고 제 돈까지 투자해서 카페를 차려줍니까? 무튼 시어머니께 이런 이유로 차려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더니 제가 싸가지 없고 본인 아들을 무시한다며 남편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한풀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아버지 집까지 쫓아가서 제 욕을 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흉까지 보고 가셨다네요. 그걸 아버지께 전화받고 알게 되었고 어머니 욕까지 하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따지려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 집어 던지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해주지 왜 건물로 유세를 부리려며 지랄을 하는 겁니다. 건물에 자리도 없고 요즘 카페가 많이 쉬워 보이니 차리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사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무슨 창업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다시는 시댁 근처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참 노려보다 말없이 나가서는 시댁으로 가버리더군요. 이전에 제가 건물을 받고 얼마 안 가 남편이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걸 제가 반대했었는데 그 후로 네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내 월급은 우리 집에 다 줄 거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하자고 선언하니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었죠. 무튼 남편은 본인 딸이 걱정도 안 되는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후 들어와서는 앞으로 저희 아버지를 집에 부르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간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 예쁜 손녀가 생겼다며 아버지께서 시간 나실 때 낮에 종종 놀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남편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출가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오랜만에 갔을 때 라면을 혼자 드시는 모습을 보고 2주일마다 반찬을 잔뜩 해서 가져다 드리고 웬만하면 점심은 저랑 같이 먹자 해서 제가 집으로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지금 사는 집도 아버지 명의집인데 저희 살라고 내주신 거고 어머니 없이 자란 거 흠잡힐까봐 예물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위 기죽지 말라며 오히려 더 챙겨주시고 눈치 보셨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명의집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딱 한마디 했고 노려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큰소리 내기 싫어 그날은 그렇게 넘기고 며칠간 서로 말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싫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제 말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애비밖에 모르냐며 애비 하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애미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짐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딸아이를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갔고 펑펑 울면서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엄마가 우니 옆에서 더 크게 울어버리는 겁니다. 어제는 남편에게 오는 전화를 다 무시하고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아버지와 딸아이랑 함께 살고 싶다. 시댁에 더 이상 돈줄이 되기 싫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나중에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남편놈한테 전화는 계속해서 왔고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온 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에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딸아이 옷도 가지러 가질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젯밤 고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하셨고 놀란 고모가 오빠와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친척 오빠도 외동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모부가 법률 쪽에서 일하셔서 법적 절차는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어려울 일 없고 힘든 일도 없을 거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딸아이는 고모가 봐주시고 저와 오빠는 짐도 챙기고 도어락도 비번도 바꾸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누이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유령 취급하고 딸아이 짐과 제 짐 몇 가지를 챙겨서 방에서 나오는데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시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웃긴 건 시어머니가 모임 사람들도 끌고 왔더라고요. 여기서 오빠와 시가 쪽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말리던 저를 시누이가 밀쳐버려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오빠 목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가 생겼고 도중에 아버지께서도 오셔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오빠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던 시가 쪽 사람들이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하더군요. 저희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신고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겠죠. 아버지께서 당장 아들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시며 남편 물건을 현관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 결혼을 잘못한 제 탓 같아서 바보같이 방에 들어가서 또 울었네요. 오빠는 본인 목에 상처가 생긴 것보다 저를 걱정하며 동생 밀치고 머리 잡은 거 폭행이다. 고소할 거다.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등 온갖 악담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나가면서 아버지한테까지 욕하는 걸 보니 눈이 돌아갈 것 같아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의 가방을 빼서 차키를 꺼내 차에서 신우 짐을 다 바닥에 집어던져버렸고 지랄하는 시가 사람들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가 타고 온 차가 저한테 빌려간 제 차였거든요. 악마보다 더한 시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사람 불러 도어락을 바꾸고 남편 짐을 다 빼서 시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놈한테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아서는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다. 우리 이혼하자.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니 하기 싫다고 버틴다면 법으로 해결하겠다. 하고 통보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전화하면 증거만 더 쌓이는 꼴이니 그만 귀찮게 하라고 했더니 전화는 안 오는데 문자와 톡으로 미안하다. 원한다면 무릎 꿇고 빌겠다. 하며 계속 보내오네요. 무튼 집 정리를 대충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왔고 제 얘기를 전해 들으신 고모는 잘했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라 하시고는 다음날 다시 오신다며 가셨습니다. 고모님이 오시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고요. 아무래도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딸아이가 잠들고 난 후 아버지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아버지 핸드폰에 다 있더군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저를 설득해서 카페를 차려달라고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께 사돈 답답하시다. 천벌 받으실 거다 등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보내셨더군요. 아버지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어머니 없이 자라온 게 불행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족했냐고 또 물으시길래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말해주시는데 그 말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른 이야기지만 모든 일이 정리가 되면 시가처럼 무식하게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하고 공부해서 제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힘든 하루였지만 한편으로는 새 출발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설레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안 보였던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되었네요. 이 일을 끝내기까지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버텨보려고 합니다. 버티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당분간은 쉬시면서 재충전하세요. 따님이랑 시간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신우한테 가방 빌려줬다면서요. 그것도 꼭 받아오세요. 글쓰님 아버지가 사주신 걸 왜 신우가 갖게 하시나요? 먹고 떨어지란 마음으로 주지 마시고 악착같이 받으세요. 금액을 떠나서 아빠가 사준 거니 소중한 거잖아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가방 안 돌려준다는 것도 다 말씀하셔서 꼭 받아내세요. 두 번째 댓글. 허리 병원 가셔서 자료 남기시고 다음부턴 무조건 경찰 부르세요. 괜히 몸 다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울지 마세요. 잘하셨습니다. 더 힘들고 잘못된 길 갈 뻔한 거 수정한 거잖아요. 세 번째 댓글. 딸이 조금 더 자라 쓰니와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엄마, 아빠, 부모님 모두 다 있는 가정 바람직하죠. 하지만 단순히 구색을 갖춘 형식적인 가정이라면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처가 더 깊이 남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아기랑 더 행복하게 살 일만 생각하세요. 분명 지금까지보다 몇 배로 더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번째 댓글. 모르는 분이지만 속상하셨을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네요. 그런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남자랑은 1초도 함께 보내기 아까워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 힘내세요. 다섯 번째 댓글. 그 집은 며느리 하나 얻어서 아들의 신우이에 도대체 몇 명이나 빌붙으려는 거죠? 아들 돈이면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겠는데 뭐 저렇게 당당하고 싸가지 없게 요구하고 욕하고 내노란 듯이 저러는 건지. 시가 식구들이 평상시에 잘하고 님을 아주 예뻐하며 믿음직하게 굴었다면 또 몰라요. 정말 이제라도 저런 본색 드러내고 나오니 잘된 거구나 싶네요. 거기다 주변에 든든하게 힘대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앞으로 저 집 식구들이 무릎 꿇고 빌고 난리쳐도 절대 봐주지 말고 이혼이랑 재산 지키는 거 잘 진행하세요. 여자 혼자 애기 키우기 쉽지 않겠지만 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없고 아버님부터 고모님들까지 다들 잘 도와주시니 재산 노리고 붙는 남자만 조심하면 문제될 거 없겠네요. 여섯 번째 댓글. 장인어른께 애비? 게다가 애미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께 효도를 할 줄 몰라? 입이 떡 벌어지네요. 진짜 과간입니다. 아주 청박하고 상스러운 게 집안 내령인가 봐요. 마음 단단히 잡고 힘내세요. 일곱 번째 댓글. 거지 같은 것들 떼어내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딸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이 아빠랍시고 만날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 남자 이혼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전전하다 거지들 등살에 제명에 못 산다에 한 표 던집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